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쌤 라율입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진도 나가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숫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지에서 상징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바퀴 부분, 동그란 운명의 수레바퀴 이 부분에 뭐가 좀 많이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지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기호들 있잖아요. 요 기호들은 옛날 연금술에 사용되는 어떤 기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얘가 얘예요. 그럼 얘는 소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가 얘예요. 그러면 얘는 수은, 수성 그렇게 같이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똑바로 세우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얘는 유황을 뜻하는 기호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렇게 물결 무늬가 두 줄이 있잖아요. 두 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물결 무늬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물결 무늬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위에 물결 무늬 얘하고 아래에 있는 물결 무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수레바퀴에 그려져 있는 이 물결 모양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요.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 있는 물결 무늬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아래 물결은 위에하고 마주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얘랑 조금 달라 보이죠? 그게 이제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건데 그려진 거는 물병자리. 별자리 중에서 물병자리의 기호를 저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물병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그려져 있는 물결 무늬 이 두 개. 그래서 물결 무늬가 두 개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염근술에서의 기호는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에 그려진 서로 마주보는 두 물결 무늬는 암흑의 물결이라는 그 연금술에 쓰이는 기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금과 수은과 유황은 연금술에서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세 가지 트리오의 그 상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연금술에서 쓰이는 소금의 역할이나 활용도는 많겠지만 소금은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 생명력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해요. 여러 의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은은 수성하고 일치하는 기호로 봅니다. 이게 행성에서 이게 수성 기호기도 하는데요. 수은 이퀄 수성 이렇게도 봐요. 그러면 이 수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들은 또 역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움직임, 변화, 살고자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좀 생명력 이런 상태를 이 수은이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유황이잖아요. 그러면 유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증발을 시키고 용해를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물줄기 두 개가 있는 거. 얘는 암흑의 물결이었으니까 암흑 세계로 빠지는 거. 그래서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될 수도 있겠죠. 생명력이 나와서 그 생명력이 자라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그 흐름의 상태로 이렇게 본다 하면 그러다가 이제 쇠하게 되는 거죠. 노쇠하게 된다. 그리고서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나아서 자라서 없어지고 지하세계로 가는 이렇게 한 바퀴가 그 인생의 어떤 흐름, 순환
요거 자체가 이 네 개의 기호가에서 그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주는 의미가 인생의 흐름, 인생의 순환,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와 흐름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들을 알려주는 그 사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요 4개의 연금술 기호도 역시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호들을 삽입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죠. 요 이제 바깥에 이제 글자를 한번 볼게요. 자, 글자는 이 첫 번째 글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인데요. 예부터 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얘가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네 번째 순서로 해서 요 조합으로 요렇게 순서대로 갖다 놓은 게 이제 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야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야훼 자체는 하나님, 신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아,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신의 영역인 그런 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 로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타고난 어떤 운,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영역일까?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냥 신이라고 봤으면 이건 뭐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타로 카드에서는 우선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종교랑 떠나서 그냥 상담하는 그림 카드의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 하면 내게 주어지는 어떤 운의 흐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에 이런 걸로도 접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우리 타로가 나왔잖아요. TAROT 해서 타로. 타로는 우리 인생의 뭐 지침서 이렇게도 설명이 되었었죠. 그렇게 타로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있었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그 다음에 토라라는 율법책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거꾸로 읽으면 TORA 그리고 로타라고 해서 ROTA 로타 자체가 바퀴, 순환인 거니까 인생을 이런 바퀴의 흐름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요 기호는 요것도 역시 이제 연금술의 기호긴 한데 잠깐만 요거 살짝 설명드리고 가면 얘는 불 사인이에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그리고 우리 사원소를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의 반대 모습, 역방향처럼 생긴 게 얘가 물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삼각형인데 여기 선이 하나 그려진 게 얘는 공기 그리고 얘는 뭔지 이제 눈치채시겠죠. 얘는 흙이겠죠. 흙, 펜타클. 이렇게 불, 공기, 흙이 이 연금술에서는 이런 기호로도 쓰이기도 해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런 기호들 보시면 아 얘는 불이구나 물이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가져와 봤어요. 수레바퀴 바깥 영역의 이미지를 조금 볼게요. 그 중에서 지금 아누비스 이 여우같이 생긴 애, 자칼같이 생긴 애, 그 다음에 얘가 아누비스라고 하는데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는 빨간색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요거 빨간색 얘기는 조금 나중에 이따 드릴게요. 이 아누비스는 요 이집트 신화 이 벽화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질을 해서 여기 양팔 저울처럼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질해서 바르게 산 심장의 영혼 같은 경우는 그 심장이 그대로 있고 아주 악하게 바르지 못하게 잘못된 삶을 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요 개가 그 심장을 먹어 치운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고 착하고 예쁘게 산 아름다운 심장은 이렇게 오시리스, 죽음과 재생,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에 가져다 주고 이 오시리스가 그 심장을 보고서 너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 너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 이런 최종 결정을 하시죠. 이 오시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리고 명계의 신 하데스 그 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신인 것 같아요. 예.
뭐 지상이나 지하나 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로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타로카드에서 이 아누비스라는 이 그림의 역할이 무언가를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죠. 지금 그 옆에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뱀 얼굴을 보면 되게 얄밉게 생겼고 되게 교활하게 생겼어요. 우리 마법사 1번 카드에 나오는 우로보로스 같이 그 영적인 그런 고귀한 뱀의 모습이 아니라 얘는 정말 그냥 사악하게 이 뱀의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뚝 꺼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누비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이라고 할까요? 수호신의 도움, 이 어떤 의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시 딛고 일어서는 과정 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카드에서는 이 아누비스가 지금 바닥에 있는 어떤 그 수레바퀴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누비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래에 있는 어떤 낮은 기운을 위로 받쳐 올려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누비스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이 좀 복잡해졌나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뱀이 더 눈에 더 띄게 더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 기운인 거예요. 하락의 운. 그리고 아누비스가 눈에 더 잘 띈다. 그날따라 해석을 할 때 아누비스가 눈에 더 잘 띈다. 그러면 하락 기운보다는 좀 상승 기운에 놓여있는 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휘로브 포춘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카드의 영향을 조금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이 변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도대체 아래로 굴러가는 건지 위로 상승 기운을 타고 올라가는 건지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옆 카드하고 같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걸 좀 파악할 필요는 있기는 해요. 무튼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이 뱀보다는 아누비스가 체격도 좋고 훨씬 크잖아요. 에너지가 커 보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행운이 깃들 거예요. 뭐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누비스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파라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가 이렇게 떡하니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정상, 최고, 꼭지점을 찍어요. 예, 이렇게도 되겠죠. 숫자 1인데 이제 10이죠. 10. 10은 다시 1 더하기 0 해서 1이 되었고 이 1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막 시작해요. 아니면 최고봉이에요. 원탑이에요. 너만 유일해. only one이야. 이런 뜻이 담겨 있었잖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이 1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어떤 시작, 도전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고봉, 원탑 찍었으니까 이렇게 꼭지점, 최고, 시작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휠 오브 포춘이 운명의 수레바퀴네요. 이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도는 돌아가는 바퀴,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얘는 계속 뭔가 돌아가야지 오히려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수레바퀴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레바퀴 자체를 우리 아까 뭐 로타, 타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역시 그 의미대로 인생의 여정의 어떤 흐름,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떤 변화 그런 이야기들이 이 휠 오브 포춘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담겨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도니까 이제 변화, 순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전환하다, 반환하다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타로 카드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인 11번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10이 어떻게 보면 십진수로서는 제 끝이긴 하지만 다시 1이 됨으로 해서 그 다음의 영역으로의 시작점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말로 그 기가 막히게 이 9번 다음에 위치하고 1번 앞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지금 뭔가가 변화의 흐름이 있는 거구나. 변환점인가? 반환점인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카드 읽을 때는 항상 그 카드는 그 사람의 인물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요게 다 언제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카드 나왔는데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떻게 인물적인 성격으로 얘기를 하지?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물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쌤들은 또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성격 카드로 뽑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가만히 있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몸의 움직임, 활동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조금 더 접근을 한다면 책을 사방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도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지적 호기심이 아주 왕성한데요. 거기다가 에너자이저인데요. 체력도 아주 좋으신데요. 라는 것까지 추가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주기적인 순환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운의 흐름의 변화, 운명적인 어떤 기회가 오는 걸까? 나에게 행운이 오는 걸 아닐까? 긍정적인 사인이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좋은 운의 흐름, 좋은 운의 기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나? 지금 그 시기인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니까요. 일상이 늘 운명적인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떤 때는 정말 운명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소소한 변화의 흐름, 이렇게도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연애나 관계에서 보면 운명적인 만남, 충분히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죠. 어쩌다, 정말로 어쩌다 한번 오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순환한다, 바퀴가 계속 돌아간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일상적인 어떤 사이, 일상의 커플, 일상적인 어떤 관계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이로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사제관계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4개의 수호신들이 사방에서 책을 보고 있잖아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배우는 어떤 관계, 사제관계 이런 것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수입이 되고 또 지출이 되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행운, 어떤 좋은 기운의 흐름, 좋은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시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 갑자기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어떤 성과급을 받는다던가 생각지를 않았던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학업 진로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이렇게 책 보고 있는 거에서 공부와 관련된 스토리가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 이 카드 뽑은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 책을 보는 시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욕심이 막 있는 시기,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친구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바퀴를 이렇게 페달을 밟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유학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해외, 바다 건너 먼 나라로 유학을 가는
그렇게도 많이 읽혀지기도 해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워킹 홀리데이나 해외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카드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항공, 하늘과 관계된 어떤 직업군 분들이 이 카드를 종종 뽑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 무역, 항공 그런 쪽에 직업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공부 키워드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에도 충분히 자기가 그 자질이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엄청 길어졌는데요. 워낙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는 등장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미지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나? 이렇게 이 아누비스가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는 빨간색이 갖는 의미 중에 도전, 욕심,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 이런 게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지로 해 나가면 결국은 끝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스토리로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빨간색 의미 또 살짝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운명의 수레바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좋은 기운, 행운이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찾아가기를 바랄게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율이었습니다.